XSFM입니다. I, D, W, K. 북한이 미국을 선제 타격할 준비를 한다. 손혜원은 최순실을 넘어서고 있다. 5.18과 전두환은 관계가 없다. 랜덤으로 읽어드린 유튜브 신의 한 수의 썸네일 내용입니다. 그럴듯한 그래픽에 잘 차려놓은 스튜디오에서 정장 입은 사람이 떠들면 어르신들에게는 왠지 맞는 말처럼 들릴 겁니다. 바보 아니냐고요? 이 장사 오래 해본 저를 믿으셔도 좋습니다. 메시지에서 말의 내용보다 두어 배쯤 중요한 것이 그 말을 듣는 환경을 치장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치장만 해놓고 이상한 소리 하는 유튜브는 어른들이 못 보게 막아야 한다고 가끔 말씀드리지만 사실 그건 제 진심과는 다른 얘기였습니다. 허위사실 유포 말고 다른 법으로 막을 노력은 열심히 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2019년 2월의 이상평론에서는 메시지와 그것을 듣는 사람의 관계에 대해 고민해 보겠습니다. 지구상의 청취자 여러분, 설 시즌 잘 버텨내셨습니까? 설에도 액세스몰을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XSFM의 시사 교양 팟캐스트 그것은 알기 싫다 304회 목요일 순서를 시작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XSFM의 유승균 책임 프로듀서입니다. 윤세민 에디터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네. 살아남았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잠시 후에 2019년의 첫 번째 이상평론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조금 그 시사 이슈로서는 조금 된 이슈인데요. 네. 제가 그 박근혜 정권부터 오랫동안 걱정하던 문제였어요. 어떤 메시지는 그 메시지 자체로 불의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저런 말을 하고 다니다니 저런 나쁜 사람을 봤나. 저런 말을 하고 다닌다고 해서 법적으로 규제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뒤를 따르기도 합니다. 제가 걱정한 것은 당장 끌어오르는 여론보다도 앞으로 저런 문제에 대해서 막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화를 자주 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 분노가 익숙해지면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려는 시도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그게 이제 위험 수위까지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는 그런 댓글 많이 달리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너의 표현의 자유니 너를 욕하는 것도 나의 표현의 자유다. 하루에 5번은 보는 댓글인데? 그렇습니다. 미쳐 돌아간다는 표현을 가끔 꼰대들이 쓰곤 하는데, 가장 적당히 어울리는 문제가 있다면 요즘은 표현의 자유의 문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아마 팟빵 댓글에도 달리지 않을까요? 이번 화에? 그래요? 아, 맞다. 저희가 팟빵한테서 무슨 호두까기를 하나 받았잖아요. 네네. 네, 직육면체를 하나 팟빵에서 주셨더라고요. 네. 가치와 무관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근데. 아니, 왜요? 그리고 또 받으면은, 그냥 무시하면 안 되니까, 예, 인스타에다가 감사하다라고 한마디 해놨더니, 네. 예, 이런 것도 받았으니 팟빵 댓글 좀 봐달라고. 그래서 언제 한번 팟빵 댓글 보는 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 저한테는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다. 걸어서 부산 가는 것처럼요. 그거는 나중에 하겠고요. 오늘은 이상평론 시간입니다. 광고 뒤에, 선생을 한번 만나죠. 그것은 알기 싫다는 대한민국 1호 반값 생리대 29데이즈,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바이로메드 무르핀, 용산의 숨은 보석 컴스테이션, 가장 수준 높은 반려동물 간식 트루패밀리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와, 여기 1+1 행사한다. 이럴 때 많이 사나. 어차피 쓸 거잖아. 몇 년은 걱정 없겠다. 너도 빨리 사. 쌓아두지 마세요. 생리대에도 유통기한이 있거든요. 대한민국 1호 반값 생리대 29days. 스레드가 늘어서 CPU만 바꿔 쓸 수 없다니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소리일까요? 맞긴 맞는 말입니다. 당황한 마음을 추스르고 컴스테이션에 전화 주십시오. 초고사양 주류의 시장에서 당신에게 필요한 적당한 스펙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여러 가지 문제로의 다양한 접근. 이상평론.
이제 한 달이나 지나버렸네요. 네. 공개방송 때 왜 이 사람 안 나오냐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저에게 뭐라고 했던 손희상 선생이 나와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어린이들의 친구, 범죄자들의 친구인 손희상입니다. 그렇습니다. 본의 아니게 말이에요. 네. 아이들을 봐야 될 때가 있습니다. 네. 네, 선생은 아이들 잘 보시나요? 저는 어린이들을 굉장히 좋아하죠. 어린이들도 선생을 좋아할 것 같아요. 네. 어린이들의 친구이자 범죄자들의 친구인 사람을 생각을 해봤는데 네. 한 명이 떠오르네요. 누구요? 코난이요. 코난? 명탐정 코난. 그렇죠. 네. 네. 어린이들을 만나면 어린이들은 항상 그래요. 제 머리를 자꾸 뜯어가지고. 왜 그래? 자꾸 쥐어 뜯어요. 머리가 긴 거지 수심하는 건 아닌데. 그러게 말이에요. 네. 머리가 길다고 제 머리가 많은 게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저는 소질이 없어요. 정말 없습니다. 아이 보는 소질이 없는 사람한테 아이를 잘 맡기진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죠? 네. 근데 그래도 100% 피하기만 하는 건 좀 찔립니다. 예, 애만 보면 멀리 도망다니고 막. 그게 티가 너무 나잖아. 네. 보통 애를 좀 보라 그러면 그냥 눈으로 보죠, 이렇게. 그렇죠. I'm looking at her. 네. 이러면서 가만히 있습니다. 가끔은 뭐라도 해야 돼요. 제일 고역인 건, 네. 밝은 고음으로 아이들을 상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안 되나? 응? 야! 울지 마! 이러면 안 되나? 생각이 들 때도 많은데, 따지고 들어가 보면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왜냐면, 어른들도 안 그래도 기분 좋으면 밝은 고음이 종종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한번 기분 좋을 때 나오는 음색이다라는 게 이제 파악이 된 다음부터는, 그렇죠. 아이들은 그 음색이 안 나오면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이 무슨 일이 있나 하고 걱정합니다. 네. 예. 강아지도 그래요. 똑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강아지는 만약 저랑 계속 산다. 네. 그러면 계속 꾸준히 훈련시킵니다. 네. 저음이 기분 좋은 거야. 근데 아이한테는 뭐 그러잖아. 그렇죠. 그래서 메시지의 온도하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 포장지의 누추함이 극명히 대비되는 사람들이 있죠. 츤데레들은 네. 아이를 못 봅니다. 아이 키우기가 고역입니다. 사랑해. 사춘기 때 보통 심한 내용을 겪죠. 네. 네. 이 문제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지요. 네. 네. 오늘은 어린이들의 미학적 체계를 탐구함으로써 네. 꿈과 희망이 가득한 파란 나라를 들여다보려고 하는데요. 네. 어린이란 무엇인가? 어린이가 뭔가를 일단 우리가 살펴봐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어린이를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니까. 맞아요. 시사 프로에서 가장 다루기 싫어하는 계층입니다. 어린이. 네. 아유, 어린이들은 게다가 우리 방송 듣지도 않아요. 듣지도 않고 욕은 그렇게 해. 아빠가 막 맨날마다 막 XSFM 이거 틀어놓고 잔다고 막. 맞아요. 그런 어린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팟빵에 가서 댓글 달 거예요. 어린이들이. 듣고 계시는 어린이분이 있다면 항의 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가 10살인데! 그렇죠. 10살이면, 저는 10살이랑 싸우면 제가 질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무섭게 시작합니다. 네. 보통 인간은 처음에는 말 못하는 베이비로 세상에 빛을 보게 되죠. 맞습니다. 이렇게 그러다가, 그리고 이렇게 딱 태어나서 엉금엉금 기다가 눕다가, 응가도 싸고, 네. 그러면서 온갖 고난과 역경을 마주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무럭무럭 자라나게 되면 드디어 스스로 생각을 하게 되고 반항과 거짓말과 사기를 배우게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손이상의 친구가 됩니다. 네. 어린이할 때 친구였다가. 네. 이때가 어린이가 되는 시기죠. 네. 대략적으로 보면 한 6세 무렵인데, 네. 이 6세 무렵부터 시작해서 한 2차 성징이 시작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대략 한 12, 13세 정도까지를 우리가 어린이다. 라고 대충 일단 정의를 내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이제 어린이 졸업할 때쯤 된 어린이들은 똑똑해지기 때문에 네. 지능이 고도화되기 때문에 네. 가급적 19세 때까지 자신이 어린이기를 주장합니다. 예. 네. 그래야 설날 소득도 보장되고요. 그렇죠. 그건 뭐 여기저기서 바뀌죠. 네. 네. 여기선 어린이기를 주장하고 딴 데서는 성인이기를 주장하고. 바로 내 한 살 밑에 아이에게는 네. 네, 100세 노인이기를 기대합니다. 아니, 그 담배를 살 때도 성인이기를 주장해야 되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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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불쌍해라도 보여야 됩니다. 왜냐면은 옆에 있는 어른한테 부탁해야 되거든요. 담배 그렇죠. 사다 달라고. 네. 이게 어린이의 자격과 지위가 법률로서 정해진 게 아니니까. 그렇죠. 어쨌든 저는 이제 베이비가 청소년이 되기 전에 거쳐가야 하는 그 거센 풍랑의 시기를 어린이다. 그렇죠. 이렇게 말을 해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린이는 이제 처음에 태어났을 때 아기와 어떤 점에서 다른가? 일단 어린이들은 말을 하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주 꾸준히 이제 어른들을 괴롭히기 시작해요.
어린이가 되면은 스스로 이제 응가를 닦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죠. 네. 완벽하진 않겠지만. 네. 이제 나라에 이름난 보디빌더로 크기 전까지는 스스로 닦을 수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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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게. 정말 너무너무 많이 근육이 많은 분들은. 등 근육의 문제인데요. 좀 이렇게 좀 어렵다고 스트레칭을 하시더라고요. 잘 해야 됩니다. 네,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어쨌든 이렇게 그 스스로 응가를 닦게 되는 이게 그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전환이죠. 그 전에는 응가를 스스로 닦지 못하죠. 그거는 아직 어린이가 아닌 거예요. 맞습니다. 자기 기저귀를 자기가 갈 수 있다면 뭐하러 기저귀를 채워주겠습니까? 네. 그리고 어린이들은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넣거나 책상 서랍 속에 모을 수가 있게 되죠. 그렇습니다. 그런 기능도 갖게 됩니다. 네, 그게 어린이 입장에서는 아직 쓰레기가 아니어서 책상 서랍 속에 넣는데. 그럼요. 그런 그 나름대로의 세계가 있죠. 네. 또한 자신의 노동으로 받은 세뱃돈이 왜 항상 엄마의 몫이 되는가? 불의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 부당하다. 것을 이제 지금 부당하다. 진지하게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면서 왜라고 하는 질문을 노상하게 되죠. 그렇죠. 네. 네. 혹시 조카분 중에 이제 한 초등학교쯤 들어가는 뭐 그런 친구가 있지 않나요? 그렇죠. 초등학교를 다니는 조카도 있고요. 네. 초등학교 이제 어린이집을 다니기 시작한 조카도 있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그들은 주로 저에게 왜라는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그럼 무슨 질문을 하나요? 왠지 저한테는 질문을 안 합니다. 네. 무섭게 생겨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질문을 속으로 삼키는 거죠. 그렇구나. 네. 이거 왜라는 질문이라기보다는 이제 그러니까 왓이라는 질문을 하겠죠. 답을 할 수 있는 자식은 따로 있다 정도의 학습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이 대화를 통해서 이제 하나 깨닫게 되는 게 있네요. 네. 어린이들도 사람을 가린다. 그렇죠. 맞아요. 엄청 가리죠. 저는 어린이들 있는 데 가면은 어린이들이 한 대여섯 명이 저만 보면은 와! 하고 막 달려와요. 그리고 막 달려와가지고. 왜요? 마르티즈로 변장하세요? 아니요. 이것저것 막 그냥 막 만지고 막 벨트를 끄르고 막. 배는 안 긁어줘요? 아니, 그렇게까지 하진 않은데. 벨트는 왜 끌어? 일단 이렇게 저를 막 밀어가지고 넘어뜨려요. 넘어뜨리고 이제 제 몸 위로 올라와서 머리털을 하나씩 뽑기 시작하죠. 이제 그러니까 약탈의 대상으로 보이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이건 왜 그런 거야? 저건 왜 그래? 그런 것. 왜라는 질문을 아주 많이 쏟아냅니다. 질문만 빼면 좀비 영화 같네요. 저도 어린이가 저한테 먼저 말 거는 타입은 아니거든요. 그래요? 제가 먼저 말을 걸기 전에 아이들이 저한테 먼저 말을 걸거나 그러진 않아요. 네. 조금 더 이렇게 친절한 미소를 이렇게 하고서 접근을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하면 이제 안심하고 다가오는데 네. 그 전까지는 다가오지 않아요. 다가오지 말라는 오라를 온몸으로 풍겨내면 알아들어요. 그래요? 그것도 기술이 있나 보네요. 네. 어쨌든 어린이들이 이렇게 왜라고 하는 질문을 노상하게 되면서 물론 사람을 가리긴 합니다만 그러다가 해가 지면 달이 뜨는 우주의 이치를 깨닫고 가슴속에 뜨거운 꿈을 처음으로 품게 되죠. 어떠냐? 예를 들면 혁명이라든지 그런 것들. 그죠. 네. 보통 그렇지 않나요? 해가 지고 달이 뜨는 것을 보면 예. 저는 대강 한 그때쯤부터 뭔가 그런 멋있는 뭔가가 있구나. 저기 뭔가 어떤 그런 이상이 있구나. 달이 칼 막습니다. 이러면서 밤하늘에 마르크스가 떠 있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끔 하긴 했어요. 그 공룡 시대라고 하는 만화 영화가 있잖아요. 있겠죠. 거기서 공룡들이 이제 막 축구 그런 이제 그 어두컴컴한 곳에서 떨쳐 일어나가지고 저 유토피아를 찾아 떠나기 시작하는 그 순간이 있는데. 그렇습니까? 지금 봐도 그 만화 영화 보면은 막 눈물이 콸콸 나요, 그거. 그런 과정을 어린이 때 겪게 된다. 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어린이가 되는 과정입니다. 그렇죠. 어린이가 되면 겪게 되는 일들이죠. 혁명을 꿈꿀 때까지. 네. 한편으로 보면 어린이들은 아직까지도 부모나 할머니가 치는 뻥들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면서 내적 세계를 채워나가죠. 그 뻥들은 생각보다 오랫동안 우리의 삶을 지배해요. 네. 어린이들은 아직까지 외부 세계에 대한 지식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요. 네, 가까운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그게 자기한테 뻥을 치는 거라고 생각하기 좀 어렵죠. 확인할 자료가 없으니까 믿어주는 그러니까 성선설을 뒷받침합니다. 아이들은. 네. 본인이 뻥치면 일단 믿습니다. 네. 예. 근데 앞으로는 좀 달라질지도 몰라요. 어린이들이 앞으로 내가 뻥치고 그러면은 당장 핸드폰 꺼내가지고 검색해보고 야 이거 아니잖아 막 말할 수도 있죠. 네. 그렇게 그렇죠. 인류가 진화를 해나갈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아직까지는 어른들이 보기에는 순수한 세계에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산타클로스의 존재를 믿는다든가 네. 로보트가 막 실제로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미사일을 쏘는 그런 세상을 믿고 경찰관 아저씨들이 다짜고짜 우리 편일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맞아보기 전까지는. 그렇죠. 네. 뒤로 한번 수갑을 한번 채워줘 봐야지. 그때서야 경찰관이 이런 사람이구나 알죠.
근데 뒤로 수갑이 채워지기까지는 너무 긴 시간이 걸리잖아요. 이러한 환상들은 우리가 어른이 되어가면서 서서히 잊게 되는 어린이 세계의 냉혹한 질서. 네. 나름대로 그 꿈과 희망이 내포되어 있지만 그게 현실을 정당하게 반영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냉혹한 질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게요. 그렇다면 이러한 냉혹한 어린이 세계의 미적 체계는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가? 아, 네. 이걸 알아봅시다. 네, 이것이 오늘 할 얘기죠. 어린이 미학. 네. 네. 어린이들의 꿈과 희망은 어떻게 그려지는가? 근데 중요합니다. 어린이와 어른의 관계에서는 이제 어른의 뻥을 믿거나 네. 예, 사상에 대한 이해가 아직 확실하지 않거나 그런 관계이지만 어린이끼리의 관계는 제가 살면서 가장 치열했던 순간이 네. 초등학교 때 친구 관계였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게 그렇게 힘들었어요? 그게 굉장히 치열했죠. 아, 그래요? 예, 아주 손톱만한 흠만 있으면 놀림을 당하고. 그건 그래요. 그죠? 네. 학교에서 똥이라도 마려우면은 지옥이고. 그렇죠. 큰일 납니다. 네. 네, 그리고 뭐 축구라도 못하면은 인생이 힘들고 딱지라도 잃으면은 그날은 가장 슬프고. 그 모든 것의 연속이었잖아요. 제가 처음으로 멱살을 잡혀본 날을 기억하는데 그게 그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6세, 7세 그때쯤이었을 거예요. 네. 그때 100원짜리 하는 과자가 그게 그 가격이 그때 막 무슨 오를락 말랑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가게에서는 막 한 200원, 300원 팔고 어떤 데서는 아직까지 100원 막 그랬는데 아마 치토스 뭐 그런 거였던 것 같은데요. 네. 그게 이제 가격이 얼마냐를 놓고 싸우다가 멱살을 잡히고 보통 이제 그런 걸로 이제 그 다툼이 시작되거든요. 단아와 댓글 싸움을 처음 경험하셨군요. 네. 이게 어른들이 되면 네. 그런 싸움에 휘말려서 소모하면은 이건 별로 이게 경제적으로 좋지 않다는 걸 누구나 아니까. 그렇죠. 스스로 이제 그렇게 그 싸움을 벌이지 않게 되잖아요. 물론 70대가 넘어가면 다시 싸움을 그렇죠. 벌이는 걸 좋아하게 다시 되기도 시작하죠. 하지만, 네. 네. 그리고 이게 70세를 넘어가면 이제 그 서로 이제 그 굉장히 그 공격을 이제 그 주저주저 하면서 너 이리 와라고 하면서 서로 이제 주먹만 들고 막 이러잖아요. 그 노인분들이. 아무도 안 말렸는데 50cm를 지켜가면서 싸웁니다. 욕설을 하고. 그게 왜냐하면 진짜로 실제로 그 주먹을 날려서 맞으면 네. 바로 이제 떠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럼 그럼 서로 이렇게 물어볼 때 네. 죽고 싶어 그럼 서로 아니 이러면 싸우는 거군요. 그렇죠. 이제 넌 죽고 싶냐 임마. 내가 너를 죽일 수 있다라고 하지만 또 상대방도 나를 죽일 수 있는 그런 것이 어르신들의 싸움이잖아요. 내가 죽기 쉽다는 것에 대한 자각. 네. 근데 어린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어린이들은 웬만큼 막 싸고 그래도 타격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리고 복구됩니다. 빨리 났죠. 네, 그렇죠. 이도새로 나요. 네. 정말 뭐 한 10대 맞고 그래도 뭐 이게 뭐 다쳤는지 뭐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그렇죠. 맞아요. 흙이 좀 묻었나 이런 느낌이죠. 맞아요. 네. 지금 어린이의 꿈과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네. 네. 어린이들의 꿈과 희망은 어떻게 그려지는가? 이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여기서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네. 어린이들은 노래를 들을 때 말이죠. 네. 노래를 들을 때 가사야 아무렇든지 간에 곡조가 어두우면 되게 막 심한 슬픔을 느끼고 맞아요. 좌절감, 나아가 근원적인 그 존재론적인 공포를 느끼기도 한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앞에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무리 츤데레가 친절한 말을 해도 네. 어두칙칙한 말투로 나가면 아이들은 슬퍼한다는 거죠. 물론 그런 반응이 이제 메시지의 내용과 메시지의 겉포장을 구분하지 못하는 반응이 어린이만의 전유물이냐 하면 꼭 그건 아닙니다. 예, 그 좀 어른이 되고 나이가 든 후에도 그 어린이의 순수한 그 동심을 보존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죠. 어른들도 막 자유한국당 이러면 좋아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럼요. 네. 저기 홍준표 씨 나오는 그거 이제 그 배현진 씨가 요즘에 같이 나오니까 네. 그거 굉장히들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군요. 그 약간 그 뽀로로가 인기 있는 거의 그런 급으로 한번 딱 보기 시작하면 꽂혀가지고 입이 살짝 열려 있는데 그 보시는 분들이 그 이제 입을 다무는 걸 잊을 정도로 굉장히 몰입을 하십니다. 그리하여 그 홍준표 전 대표였던 네. 그분을 칭찬했던 그 유튜브 채널들이 네. 난감해졌죠. 라이벌이 돼버렸으니. 그럼요. 네. 친홍계에 필요했던 것은 뽀미 언니였다. 네. 다시 이제 어린이들이 노래를 들을 때 이야기로. 곡조가 어두우면 내용이 진정성이 있고 밝고 희망적인 메시지인 게 별로 소용이 없어진다. 네. 대개 이제 곡조가 어둡다 이런 것은 어린이들이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곡이 단조곡이다. 네. 혹은 마이너다. 네. 그죠? 혹은 그 곡이 그 진행하는 것들이 그렇게 막 밝고 경쾌하게 막 그렇게 그려지지 않는다. 그렇죠. 그러면 밝지 않다. 그러면 어두운 거예요. 중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린 시절의 대표적인 곡을 생각해 보면은 은하철도 999의 주제가가 있죠. 그러면 그런 거 들으면 이제 어린이들은 이제 잠 못 자요. 네. 정말. 처음 듣는 어린이들은 그 김국환 씨의 목소리는 김국환 씨가 맞죠 아마? 네. 기차가
어둠을 헤치고. 맞아요. 네. 그 진짜 밤에 자기 전에 생각나고. 뭔가 슬픈 얘기 들은 기분입니다. 네. 정말 네. 거기다 그 만화 영화 그 자체도 그 처리가 고아잖아요. 네. 어린이들은 이제 그런 걸 볼 때 그 만화 영화에 나오는 어린이에게 자신을 대입하죠. 그렇죠. 그 메텔한테 자기를 대입하는 경우는 흔치 않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 처리가 그 만화 영화 안에서 겪는 일들을 자기가 겪는 일로 그렇게 그 대리 경험을 하거든요. 간접 경험을. 맞습니다. 굉장히 그 이제 막 세상의 파국을 경험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되죠. 배경이 어둡고 포스트 아포칼립스 같은 분위기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들은 노래를 들을 때에도 곡이 어둡다, 슬프다. 그러면 자기가 상상할 수 있는 한 가장 끔찍한 비극을 떠올립니다. 가사가 어쩌든지 간에요. 가사가 사실은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곡조가 이렇게 막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가사는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끔찍한 가사일 거야. 라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이소라 씨의 난 행복해 같은 노래죠. 전혀 행복하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 이소라 씨 노래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나마 이제 어린이들이 접근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네. 그 막 강제로 너 이거 한번 들어봐.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가 찾아 듣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어린이집 가면 동요를 들려줍니다. 네. 그런 동요들 중에 어린이들이 아주 이제 그 곤경스러워하는 노래들이 있어서 그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첫 번째 곡입니다. 엄마가 선 그늘에 불 따러 가며 아기가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바다가 불러주는 찬양 노래에 발베고 스르르르 잠이 듭니다. 왜요? 오랜만에 들으니까 정취가 떠오르네요. 이 노래는 어릴 때 무섭다는 애들 많았어요, 진짜. 그래요? 네. 지금도 무서워요, 저는. 아기는 잠을 보니 자고 있지만 갈매기 울음소리 마음이 설레요. 다 못 잔 굴바구니 머리이고 엄마는 모래길을 달려옵니다. 아우 슬퍼 이거. 1946년에 시가 쓰여졌고 1950년에 곡이 발표된 한인현 작사 이흥렬 작곡의 섬집 아기라는 노래입니다. 네. 최근에는 이제 이걸 듣고 자란 아이들이 아저씨가 되어서 할 일이 없으니까 게시판에 모여서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러 가면 라이더 이래가지고 뻘밭에 가면 라이더가 서가지고 낙지를 잡고 있는 짤 같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네. 저 지금 방금 전에 이 노래만 듣는데도 지금 막 이제 마음이 막 떨려가지고. 아까 노래를 듣는 동안 에디터가 살짝 얘기하긴 했어요. 어릴 때도 이 노래 무서워하는 아이들이 있었다. 네. 네. 이게 단지 그냥 무섭다고 하는 게, 분류를 하자면은 이제 동양식의 공포 영화하고 미국식 공포 영화에서 느끼는 그 공포감이 다르잖아요. 굉장히 다르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무섭다 이런 것들도 어떤 그런 이제 미국식 공포 같은 그런 게 아니고 뭔가 알 수 없는 뭔가가 이렇게 막 어두컴컴한 그런 게 가야코. 네, 그게 막 마치 막 무대 위에 그 아이스 드라이 아이스 막 깔리는 것처럼 이게 그렇죠. 새까만 뭔가가 막 아래에서부터 막 사 올라와요 이게. 사다코. 그게 이게
일단 이 곡조 자체가 딱 하긴 보면 프레디랑 제이슨은 안 무섭죠. 그 둘에 비하면. 네. 이거 실제로 보면 이게 초등학교 한 저학년쯤 되는 아이들한테 이 노래 시키거나 이렇게 듣게 하고 그러면은 어린이들이 이거 발발발 떨어요. 이게 저도 아까도 우리 이제 노래 들으면서 이것저것 했잖아요. 네. 그건 확실히 알아요. 진행이 마이너인데 네. 그 보컬이 고음이죠? 네. 무섭습니다. 네. 무섭습니다. 그렇죠. 괴기스럽고요. 게다가 내용도 무섭습니다. 엄마가 나갔고 아기가 혼자 남아서 집을 봅니다. 네. 뭐 부동산 보러 다니겠습니까? 아이가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아주 처절한 순간이라는 걸 알 수 있죠. 13억? 이러면서 뭐 보러 다니겠어요? 아닙니다. 이 노래가 그 어린이들이 굉장히 그 두려워하고 꺼리는 노래인데요. 어린이 세계에서 이 노래 해석이 크게 둘로 나뉘죠. 어린이계에서. 네. 그 어린이계가 이제 한국을 이제 그 크게 그 몇 가지로 이제 그 분할을 한다면 노동계가 있고 교육계가 있고 그리고 이제 한 축으로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네. 거대한 한 축으로 어린이계가 있는데 네. 그 어린이계의 그 한 이제 그 노래 해석으로서 제가 네. 어린이들의 친구로서 이제 그걸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네. 이 노래 해석 중에 하나가 엄마가 아기를 버리고 간 상황이에요. 그렇게 해석하는 수 있죠. 예. 그래서 아기가 서서히 굶어 죽어가고 있는 중인 겁니다, 이게. 바다가 불러주는 자장 노래. 네. 아까 보면 자장이 좀 높이 올라가잖아요. 네. 그래서 진짜 짜장으로 들리긴 하는데 왜? 배고프거든.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시고. 이건 자장으로 부를 수가 없었어요. 어릴 네. 적에 너무 높아서 네. 네. 이 반에 있는 50명이 전부 다 짱 이랬어요. 게다가 바닷소리가 노래로 들릴 정도면 배고픈 게 맞죠. 이렇게 알딸딸하게 환각이 일단 보이는 상황이죠. 그래서 혼자 술을 마시지 않는 이상은. 네. 네. 거기다가 팔 베고 스르르르 잠이 든다. 스르르르. 가는 거야, 지금. 그럼요. 이렇게 가는. 가고 있는 중이에요. 여기서 막 한쪽에서 막 연탄가스가 막 모락모락 올라오고. 막. 저 어릴 적에는 이 애는 이미 죽었다는 식으로 친구들 이제 아이들끼리 그런 괴담으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왜냐면 네. 2절은 아기는 잠을 곤히 자고 있지만으로 시작합니다. 그렇죠. 네. 2절에서는 아기가 잠을 곤히 자고 있지만 갈매기 울음소리라고 하는 이 워딩 자체도 그래요. 네. 뭔가 슬픈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울지. 뭐 갈매기들은 언제나 울지만. 네. 어쨌든 울음소리 마음이 설레어서 다 못 찬 굴바구니를 엄마가 머리에 이고서 모래길을 달려온다고 하는 내용이죠. 2절이. 네. 엄마가 막 황급하게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뭔 사단이 났다. 그렇죠. 연탄가스가 모락모락 올라오고 막. 네. 아이는 이미 식전에 네. 바닷소리를 노래로 들으면서 갔을 수 있는데. 네. 그러한 해석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의 해석은 그렇다면 진짜 어린이계에서 꺼릴 만한 노래네요. 아니 이게 근데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이 저는 이제 그런 식의 해석을 누구한테 듣지 않았거든요. 어린이 시절에 제가. 근데 저도 자연스럽게 그냥 당연히 그런 노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리고 다른 친구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면 다른 친구들도 당연히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뭔가의 비밀이 숨어있는 노래다. 네.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좀 독특한 해석을 제시하는 친구들이 있긴 있죠. 어린이들 네, 보면. 그렇죠. 소수학설이 있습니다. 네, 항상 어린이 세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노동계도 그 노동계 안쪽에서 갈등이 계속 있잖아요. 그렇죠. 정부하고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되느냐 마느냐. 그렇죠. 지금 대의원들 민주노총 대의원들끼리 이렇게 지금 이제 계속 이렇게 소수 의견은 늘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데 어린이계 대의원들도 마찬가지다. 네, 그럼요. 어린이들 중에서도 보면 이제 소수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이 노래에 아빠가 안 나오지 않느냐. 네, 그렇죠. 아빠는 어디 간 거야? 아빠는 이미 바다가 잡아갔다. 아빠가 이게 일단 그 바다에 관련된 노래니까 아빠가 이제 뭐 배를 타는 사람이거나 그렇죠. 어부겠거나 그러겠죠. 못 돌아왔구만. 아빠는. 못 돌아왔다. 일단 그걸 이제 전제하고 가는 거예요. 이제 노래가 적극적으로 말하지 않고 그 은퇴시키는 것. 그것은 아빠의 죽음이다. 진짜 가능해요. 네. 그리고 이제 바다가 불러주는 자장 노래. 이게 사실은 그 아빠의 원혼이라는 거죠. 죽은 아빠의. 네. 아버지가 짜장. 그리고 팔 베고 스르르르 잠이 듭니다라고 하는 이 구절이 아빠가 이제 팔 베개를 아빠의 귀신이. 그렇죠. 그러면서 아기를 데려가려고 한다. 내 팔로 한 게 아니야. 예. 이게 이렇게 어린이들이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이 이 노래를 막 아주 즐겁게 해석하는 어린이들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보면은 지금 제가 처음 만날 어린이한테 이 노래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래도 모든 어린이들이 한결같이 이 노래는 굉장히 서글프고 아주 비참한 노래다. 라고 비참이라는 단어를 쓰진 않지만요. 청취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들 말들을 하죠. 그런 것은 왜냐? 이 곡이 축 처지고 서럽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중요합니다. 네, 이 가사가 서정적이기 때문, 이 가사의 서정성이나, 뭐 어떤 그 그리움을 담은 그런 가사는 그렇게 그 곡의 해석에 그게 큰 힘을 발휘하지가 않고요. 곡의 분위기에 따라가죠. 네, 대체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장 비극적인 상황을 연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제가 무섭고 싶을 때는 이 노래를 딱 틀어놓고서 눕거든요. 불 끄고 누워가지고 이 노래 딱 들으면은 엄마가 섬근을 해. 굉장히 무서워요 그때. 해보지 않았는데도 하기 싫으네요. 정말로. 이게 그 무섭고 싶을 때 제가 하는 행동들이 있는데 그 사람이 가끔 보면 막 울고 싶을 때도 있고 막 웃고 싶을 때도 있고 그런 것처럼 무섭고 싶을 때는 없던 것 같은데. 아니 공포 영화 안 보세요? 공포 영화 안 봐요? 안 봐요. 그런 사람도 있죠. 그렇죠. 네. 어린이기엔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다 늙거든요. 취향은 네. 다양하니까요. 네. 하여튼 저는 뭐 무섭고 싶을 때 보면은 이제 불을 아주 약하게 켜고 거울의 한 0.1mm 앞에까지 제 얼굴을 가까이 이렇게 딱 댑니다. 되게 무서워요. 거울의 0.1mm 앞에까지요? 네. 그러니까 거의 뭐 코가 닿을랑 할 만큼. 사람들이 흔히 하지 않는 일이 있어요. 불 끄고 거울 보기. 굉장히 무서워요, 그때. 아니, 근데 사람이 초점거리가 거긴 안 맞을 텐데. 그러니까 그게 더 무섭죠. 이 앞에 뭔가 있는데. 네. 그게 내 얼굴이라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가? 어쨌든 막, 뭐가 이제 막 이렇게 있는데. 맞아요. 네,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그럴 때, 정말 그렇게 무섭고 싶을 때. 불 끄고 거울 보기는 옛날에는 유행했었죠. 네. 그 미래의 남편간을 보기 위해서. 뭔 소리야? 네, 밤 12시에 시카를 물고 거울을 보면은 거기에 뭐 미래의 남편이 나타난다든가. 성남엔 그런 전설이 있었어요? 네, 늙은 나의 모습이 보인다든가. 이게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잖아요. 네. 그런 게 있군요. 저는 할아버지를 만날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할아버지가 심지어 안 돌아가셨는데. 거기 계시고. 할아버지 반감이 있는데. 그럼 할아버지 실제로 소환대가 짜증내고 막 자고 있는데 지금 왜 거울을 보냐고. 아니 그 친구들이 그렇게 말하길래 그럼 난 내 할아버지가 설마 다른 사람인가 뭐 그런 생각도 했죠.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네. XSFM입니다. 회원 여러분, 제 동작을 먼저 보시고 따라하시면 됩니다. 자, 어깨는 곧게 펴고 양손을 허리에 편안하게 가져갑니다. 이때 엉덩이는 너무 뒤로 빠지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양발을 어깨 넓이로 벌리고 호흡을 들이마신 채로 무릎을... 안 괜찮으시죠?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무르핀이라면 도움을 드릴 수 있어요. 관절 건강엔 무르핀이니까요. 우리 가족 피부와 모질은 트루패밀리 마유와 홀스미트. 가장 수준 높은 반려동물 간식 트루패밀리. 사랑하는 가족에게 트루패밀리를 주세요. 고민 없이 케미가 좋은 최신 PC를 만들고 싶을 땐 액세스몰에서 컴스테이션 이달의 PC를 고려해 주십시오.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광고 듣고 돌아왔습니다. 네. 아까도 여쭤봤습니다만 청취자 여러분께. 청취자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이 섬지막이라는 노래를 처음 들을 때예요. 물론 아이들 어린이계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네. 동요를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전혀. 예. 전혀. 음악 시간 언제 끝나 짜증나 죽겠네. 이거 노래 부르게 이게 주된 마인드입니다만 한 번이라도 이렇게 주의 깊게 들어보면 이거 꼭 이런 말을 하는 노래 같진 않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노래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요 중에서도. 네, 많이 있죠. 그러나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동요의 가장 큰 특징은 어른들이 우리에게 주입해준다는 겁니다.
어린이계의 차트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예. 주입에 의해서 들으면 더더욱이 상상을 이상하게 하게 돼요. 네. 그런 동요들을 듣고 있었습니다. 네. 2019년 2월의 이상평론입니다. 네. 사실 제가 가끔씩 이렇게 마음 잡고서 진지한 말씀을 드리면은 사람들이 이게 제가 웃기려고 그러는 줄 알아요. 굉장히 그렇죠. 가볍게 얘기하는 줄 알아요. 네. 그래서 진지한 얘기를 하면, 청취율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끝까지 들은 사람들이, 농담 뭐 이렇게 재미없게 하네. 예. 근데 이렇게 그렇게 막 가볍게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이제 저는 무서운 얘기입니다. 무서운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들려드릴 노래도 상당히 무서운 노래인데, 네. 이 노래도 아마 여러분께서 들으면 거의 둘리 오프닝 곡에 비견될 만큼, 우리의 어린 시절, 우리의 유아기에 어떤 근원적인 감정을 자극한 데가 있었다. 라는 것을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는 노래가 있습니다. 둘리 오프닝 곡도 우리의 근원적인 감성을 자극하나요? 둘리 오프닝 슬프기로 유명하죠. 그래요? 전 요리 보고 하면 바로 울 수 있어요, 저. 실제로 둘리를 보다 보면 그 오프닝 곡을 네. 느리게 바꿔가지고 BGM으로 깔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한국 드라마 법칙. 네네. 같은 노래 느리게 빨리게. 네. 굉장히 슬퍼요. 그렇구나. 그리고 1학년 전 옛날이 너무나 그리운데. 네. 그건 그래요. 네. 엄마는 보고프지만 이미 멸종했잖아요? 네. 그래서 허구한 날 길동씨를 족치는. 그렇죠. 네. 네. 사실은 스필버그를 족쳤어야 했는데. 네. 그 다음에 들으실 노래는 이제 나온 지 97년이 된 노래입니다. 네. 네. 김소월의 시에 붙인 노래죠. 네. 엄마야 누나야입니다. 아이고 슬프구나. 그렇죠. 장난 아니에요, 이거.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들에는 번쩍이는 그 모래빛 뒷문 밖에는 갈림의 노래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슬퍼. 아까 곡을 들으니까 네. 바로 발견되는 특징이 있어요. 네. 이 집도 아빠 없어요. 네. 그리고 화자는 무조건 죽었죠. 그건 또 어떻게 알아내? 넌 이렇게 빠르냐? 목소리가 귀신의 목소리잖아요. 일단. 해설해주세요. 이게. 하긴, 한 사람 목소리가 아니야. 네. 네. 이 노래가 실제로 보면 이제 어린이계에 아주 주된 강력한 해석이 있습니다. 다수학설이자 지금은 거의 정론으로 굳어져 있는데요. 네, 정설로 이렇게 굳어져 있는데 이게 강물에 빠져 죽은 어린이, 강물에 빠져 죽은 남동생이 어머니와 누나를 같이 죽게 만들려고 강물 속에서 손짓을 하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다.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일단 이사 오게 합니다. 뜰에는 반짝이는 금모래빛. 일단 강으로 끌어들입니다. 네. 네. 뒷문 밖에는 갈리페 노래. 보통 이런 데는 영혼이 서려 있죠. 네.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뒷일은 내가 책임지겠다. 라는 건가요? 이 노래에도 어릴 적에 친구들끼리 그런 전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이게 이게 얼마나 무서운 노래냐면 말이죠. 제가 한 초등학교 2학년 때쯤에 일일 거예요. 그때 아주 절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네. 친구를 화장실에 넣어요. 네. 넣고 불을 끄고 이 노래를 딱 틀어주면은, 불러주거나, 그러면 친구가 막 웁니다. 문 닫고 불 끄고 노래를 불러주면 울어요. 그냥 노래만 듣고도 우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게 굉장히 강력한 충격을 안겨주는 그런 노래거든요. 피규어가 위압적이지 못한 선생의 입장에서 친구를 겁나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군요. 네.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매번 울었습니다. 사실 이게 그분은 네. 지금 장성했겠네요. 그래서 제가 안 만나잖아요. 그렇죠. 아직도 이 노래는 못 들으시겠네요. 그럼요. 트라우마가 생겨서. 이제 이 노래를 틀어주면은 막 화장실 냄새가 나고. 제가 좀 몹쓸 짓 한 것 같네요.
지금 근데 좀 이렇게 제가 방금 전에 여러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이 노래를 같이 들으면서 네. 방금 느낀 건데 22년도의 노래니까 그러니까 정확히는 이제 그때 노래라기보다 이제 그때 시가 쓰여진 거죠. 그렇죠. 네. 그때의 어떤 그 민족적인 서름이 여기 혼이 담겨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네. 아까 전에 앞서 들었던 섬집 아기 같은 경우는 이제 해방 전국에 맞습니다. 1946년부터 50년 그 사이에 네. 서로 찔러 죽이고 막 총 쏘고 막 네. 김두한이 정진영을 쏴서 죽이던 막 그런 시절에 그런 어떤 그게 그 암울함이 서려 있는 것 같고요. 일당 4달러를 받던 시대. 네. 4달러라고 말하면 5달러를 주죠. 그때. 네. 한쪽 눈을 가리면 궁예가 돼요. 갑자기 천년 여행. 네. 어쨌든 이 엄마야 누나야 김소월의 시 이거는 우리가 이제 그 학교에서 조금 더 이제 정식 교육을 받으면서 네. 사회화 학습 과정을 거치면서 이 노래는 사실 그 일제 강점기의 그 독립의 염원을 담은 시다. 라고 배우게 되죠. 그렇게 갖다 붙여요. 그리고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보기에서 이제 독립의 염원이 담겼다 이렇게 안 하면은 그 점수가 깎이니까 맞아. 그렇게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2번에는 막 그 락스피릿 그리고 네. 3번은 힙합 정신 네. 그리고 4번에는 힙합 정신 이렇게 네. 돼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미 어린이들은 그 본격적으로 자기가 사고를 할 수가 있고 그렇죠. 비판적인 의식을 갖고 있을 때예요. 아이들은 이미 평론가를 평론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도 이미 의심을 하게 되죠. 네. 아니 그렇게 뭔가 이상향을 바라는 시라면 뭔가 조금 더 이제 그 희망차게 강변에 가면 안 되지. 총독부 근처에 살아야지. 그러니까 화이트의 화이트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예? 화이트의 화이트였나 그 노래가? 밀크의 밀크 아니야? 모르겠다. 이게 무슨 노래입니까? 그 노래가 화이트 아닌가? 오즈의 뭐뭐뭐뭐뭐 맞아요. 화이트의 화이트예요. 네. 램프의 요정을 따라서 맞아요. 그런 노래가 있었죠. 예, 그 정도는 돼야지 이상향을 찾아가는 노래죠. 그렇죠. 근데 이건 다짜고짜 강변으로 이사 오라 그러고서. 네. 예. 무섭습니다. 네. 근데 지금 들으면서도 무서웠어요. 이게 무서운 게 이건 좀 약간 그 오싹한 느낌을 주는데 왜 그렇게 그 막 강물에 빠져 죽은 남동생이 엄마 누나를 죽음으로 부르는 내용이라고 어린이 세계에서 흔히들 해석이 되느냐? 왜? 이 노래가 온팡지게 음울하고 오싹하고 그렇기 때문에 가사도 자동적으로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네. 가사 나오기 전까지만 한번 다시 들어보실래요, 청취자 여러분? 뭐라 이거야. 지금 악기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 나라가 망했을 때나 나오는 그런 감정이죠, 이게. 나라는 망한 지 지금 15년이 돼. 이제 그렇죠. 네. 15년 넘었어. 네. 네. 이런 노래가 있고요. 네. 또 이제 좀 이렇게 계속 무섭고 오싹한 노래만 들었으니까 네. 조금 이제 어린이들이 좀 그 밝고 경쾌하게 따라 부를 수 있는 노래도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네. 이것도 이제 어린이들의 미적 상상은 어떠하게 그 메꿔지느냐, 어떻게 작동하느냐를 알아보기 위한 노래 중에 하나인데요. 네. 보시죠. 네. 학교 가는 길이라는 제목의 동요인데요. 네. 학교 가는 길이라는 제목의 동요가 워낙 많습니다. 네, 많습니다. 학교를 안 갔다는 제목의 동요도 있으니까요. 그래요? 그건 양현이 학교를 안 갔어. 그렇죠. 그 동요. 네. 이 학교 가는 길이라는 노래가 너무 많은데 그 중에서 지금 우리 청취자들이 가장 많이 들어본 거는 이 곡이 맞을 것 같긴 합니다. 네. 네. 작자는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찾아봤는데. 네. 누가 만들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이런 비슷한 상황을 동영상으로 본 것은 수어사이덜 텐던시라는 트래시 메탈 밴드의 작은 공연 영상에서였습니다. 사람들이 막 떠밀치면서 이 노래 이렇게 불러요. 네. 그래서 가사를 알 수가 없는데 네. 좀 소개를 해드리면 네. 오늘 아침 버스에서 만난 그의 날 보고 호박꽃이래. 주먹코에 딸기코에 못생긴 얼굴. 넌 뭐가 잘났니? 흥. 호박꽃도 꽃이라고 날 보고 놀리는데 난 정말 참을 수 없어.
멸치도 생선이냐? 야야야야. 네. 마지막은 싸움을 한다는 거죠. 그러겠죠. 이미 거기서 이렇게 그 야야야야 혹은 예예예예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 여러모로 그 50년대나 60년대의 그 펑크 음악을 떠올리게 합니다. 예, 그 아마 야야야야 하는 부분이 이제 삐 처리가 된 구간일 거예요. 사실은 그게 이제 거친 입장이 오고 가고 부모님의 안부를 묻는 그런 과정일 텐데요. 아, M 단어 쓰면서. 이게 학교 가는 길이라는 제목의 노래가 많기 때문에 이 노래는 흔히 학교 가는 길 하고 괄호를 치고 오늘 아침 버스에서 만난 그애라고 이렇게 부제목이 붙기도 합니다. 네. 제목이 굉장히 길어지죠. 그래서. 네. 이 노래 가사를 뜯어보면 말이죠. 버스에서 어떤 애를 만났어요. 아는 애인지 원래 모르는 애인지 모르겠는데 그건 아직 모르겠는데 이 자식이 보자마자 얼평을 했어요. 네, 다짜고짜 외모 품평을 합니다. 호박꽃이라고. 승질이 납니다. 네. 문제는 뭐냐? 쟤도 못생긴 거예요. 되돌려줍니다, 이걸 또. 얘가 그러니까 또 막 너는 뭐가 잘났냐고 하면서 걔한테 또 톡 쏴주니까 걔가 또 다시 한번 이제 막 얼평을 막 하면서 놀리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호박꽃도 꽃이니? 흥? 막 이러면서. 그렇죠. 너무 이렇게 참을 수가 없어서 이제 거기서 삐 처리하는 야야야야 하면서 뭔가가 이제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머더프 하면서 싸우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그 어린이들이 말이죠. 이 노래를 그 가사를 막 분석을 하면서 이 노래가 어떤 그 괴롭힘이냐 혹은 괴롭힘이나 따돌림에 관한 노래다라고 해석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일단 그런 어린이들이 한 명도 없고요. 그리고 이게 아주 가사에서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나는데 되게 질이 나쁜 캣콜링이거나 아니면 젠더 감수성이 매우 떨어지는. 네. 그 젠더 갈등을 유발하는 노래다. 라면서 항의하는 어린이가 단 한 명도 없죠. 네. 가사가 노골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이죠.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곡이 경쾌하고 아주 막 즐겁고 막 그 정도 해피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막 죽을 것 같은 그런 노래는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경쾌하고 밝은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 지금 제가 이 노래가 되게 구전설화 같은 거라서 노래를 구하기가 힘들어가지고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이제 아이들이 그냥 아카펠라로 부른 버전을 들려드렸는데 이것만 듣고 있으면 네. 그냥 맥주를 많이 마신 아저씨들이 다 같이 하이웨이 투 헬을 부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가끔 보면은 광화문 근처에 아직도 이제 운동권 형님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이제 맥주집이 있거든요. 네. 2층에 있는 데인데 거기가 이제 그 주변에 공기관들이 많으니까 이제 관료가 되었거나 이제 한 6급 정도 되는 6급 한 5급 정도 되는 관료가 되신 공무원이 된 운동권 출신의 그런 형님들이나 아니면 그 주변에 좀 약간 대기업이나 뭐 이렇게 무역회사 같은 데 다니고 그러면서 아직까지도 이제 가끔씩은 이제 모여야 되는 그런 형들이 거기 다 모여가지고 술에 막 만취해가지고 막 그렇죠. 소라 막 그런 노래 부를 때가 있어요. 네. 가사를 못 알아듣습니다. 그죠. 그리고 다 동시에 부르는데 가사 다 달라요. 부르는데. 살아서 만날이라 전까지 다 틀려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예. 마찬가지죠. 멸치도 생선이냐 머더프까지. 예. 그 전까지 뭐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어쨌든 가사는 뭔가 이제 좀 우리 세계의 다툼과 갈등을 그려낸 사실주의적인 면이 있죠. 맞습니다. 사회 비판적인 리얼리즘. 맞아요. 그런 가사인데 네. 어린이들은 그냥 선생님이 부르라고 하니까 그냥 부릅니다. 네, 책상을 두들기면서. 네. 왜요? 곡조가 흥겨우니까요. 네. 네. 그리고 부르기가 어렵지도 않아요, 막. 그래서 말이죠. 네. 아이들이 저는 가사를 까먹었는데 네. 고무줄 하면서 부르는 노래 있잖아요. 아프리카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뭔가 가사는 동네마다 달라요. 네. 근데 한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내용이랄 게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그 노래를 떠올리면 기분이 좋습니다. 네, 어렸을 때 보면은 군가를 부르면서 고무줄 놀이를 하는 경우도 좀 많이. 옛날에는 있었습니다. 네. 네. 지금도 있습니까? 저 때도 그랬었어요. 저 때도 보면은 전우의 시체를 넘어. 맞아요. 네. 전우의 시체를 넘었는데 신났어요, 아이들은. 왜냐면 고무줄을 넘고 있으니까. 그렇죠. 넘고 있으니까. 전우의 시체 삼아. 네. 그것도 가사가 진짜 아프리카 사람들은 마음씨가 좋아. 네. 케이크 사주고. 네. 케이크 먹고 배탈나. 그런 노래가 있었죠. 네, 케이크 그런 노래가 먹고 있었어요. 배탈나 병원에 가니 호박 같은 간호사가 나를 부르네. 진짜? 오, I love you. 그리고 마지막이 진짜 하이라이트예요. 뭐요? 오, 이빨 빠졌네.
그게 당연하지 그런 소리를 하니까 저 맞지. 그게 이빨 빠졌네 할 때 그 고무줄에 들어갔던 애가 나와야 돼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그 새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이제 그 고무줄 놀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구전으로 전승되기 때문에 그 문자로 기록으로 남기면 그 마치 그 이제 무예 18기 같은 식으로 정확하게 이제 그 고무줄 놀이의 형태가 어땠는지 정확하게 복원할 수는 없습니다만 네. 기억을 좀 더듬어 가면은 모든 노래에 그 정확하게 그 취해야 하는 동작들이 있었죠. 본국 건법. 땅바닥을 짚든지 뭐 이제 그 두 발로 뛰어넘든지 아니면 다른 애가 끼어들고 다른 한 사람 그 원래 이제 고무줄 넘던 애가 빠지든지 그런 아주 그 정교한 그런 그 책의 질서가 잡혀가 있습니다. 제가 태극 일장보다 외우기 더 어려웠던 게 본국건법이었는데요. 검도도 하셨구나. 그것도 동요 붙이면 아주 재밌게. 마지막에 칼 집어넣을 때 이빨 빠졌네. 우리는 지금 메시지와 그 메시지를 둘러싼 장치들 사이의 불균형과 그 파워 밸런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네. 고무줄 노래 중에서 그것도 있지 않았나요? 뭐요? 태정, 태세, 예성, 너 고무줄 열심히 하셨군요. 그거 부르면서 고무줄 하는 애들이 있었어요. 역사학도들이. 그러니까요. 그거 좀 정말 그거 좀 이제 되게 그 지적이고 그 되게 학구열이 불타는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그 나이가 한 6세, 7세밖에 안 되는데 벌써 안경 끼고 있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그 노래 많이 불렀어요. 네. 그거는 이제 이 풀 가사에 대한 제보는 저희한테 말고 심용환의 역공에다 해주시고요. 그래서 그 언밸런스가 저도 딱 감이 오는 거예요. 군가를 줄넘기 할 때 불러요. 근데 그 노래가 밴드 오브 브라더스의 시작할 때 음악이다. 그러면 성인들도 적응 못합니다. 그렇죠. 네. 정말 뭐랄까 그 전쟁의 비참함을 노래 한 곡으로 딱 그려내는 곡들이 있잖아요. 딱 그런 곡이죠. 네. 그런데 어린이들은 그 신경 쓰지 않습니다. 네. 지금 제가 지금 우리가 꾸준히 주기적으로 줄기차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어린이들은 곡의 분위기 혹은 그 곡이 재생되는 혹은 그 곡이 작동되는 상황 그런 것을 따져가지고 곡 그 노래를 받아들이고 그 노래가 그려내는 그 세계 그 세상을 스스로 내적으로 창조를 해내지. 그 노래에 이러이러한 의미가 있다라고 가사가 지정을 해주고 그래도 그것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이것은 좀 심오한 메시지가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어린이가 성인이 돼서 나이를 먹어서도 노래 가사 한 말을 들을 때는 그 내용에 감동하는 경우는 100분의 1, 1000분의 1 정도. 보통은 그 단어를 읊조리는 것에 어감이 얼마나 곡과 잘 어울리느냐를 더 신경 씁니다. 그렇죠. 네. 그런 거 맞아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가사를 보고 감탄하는 순간은 거의 없어요. 처음 들은 장소가 아니고 거의 노래방이죠. 이런 가사였어 하면서 감탄하잖아요. 그래? 그 노래방이라고 하는 그 공간은 그 노래 가사가 시각적으로 그려지잖아요. 그 앞에 띄워주잖아요, 가사를. 네. 그때, 내가 그렇게 판단하고 익숙하게 느끼지 않았던 장면을 새롭게 경험을 하게 되니까. 저도 노래방에서 신토부리를 부를 때, 순이는 김씨가 아니구나. 이걸 처음으로 떠올리게. 심지어 노래방에서도 그 가사에 감탄하는 사람은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쵸. 옆에서 보고 있는 사람이죠. 저런 얘기였구나 하고. 와, 뿌요뿌요가 진짜 슬펐구나 하면서. XSFM입니다. 자연 친화적인 식물성 섬유 비오셀. 매끄러운 섬유 표면으로 민감한 피부도 안심할 수 있게. 빠르게 흡수하는 통기성 필름. 17.5cm 한층 더 길어진 롱라이너. 팬티 라이너도 역시 29days. 세상의 반을 위한 반값. 29days. 살짝 항의할 때도, 크게 한 소리 할 때도, 하고 싶은 말이 많을 텐데 다 알아듣진 못하는 집사들의 선택. 더 많이 알아보고 꼼꼼히 챙겨서 트루 패밀리. 가장 수준 높은 반려동물 간식 트루 패밀리. 사랑하는 가족에게 트루 패밀리를 주세요.
아, 이게 어린이계만의 문제가 아니군요. 네. 네, 여튼. 다만 어렸을 때가 그게 더 큰 거죠. 어른들이 되었을 때는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분석을 하면서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어린이들의 어린이 마음을 잃어버리고 혹은 그것을 약간 제쳐두고 그 노래를 듣게 되지만 가사가 어떻든지 간에 곡조에 따라 마음이 움직인다. 그것이 어린이 마음이다. 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우리는 지금 이제 마지막 곡이 남았는데요. 네. 네. 이 곡은 이 현역 뮤지션의 트랙이기 때문에 네. 저희들이 좀 소개를 들려드리기는 좀 어렵고 네. 궁금하시면 한번 찾아보시고 네. 예. 2017년에 발표된 포크 밴드 주로 장르는 포크인 것 같아요. 네, 예. 인디 밴드죠. 네, 포크 밴드 교모나 병아리의 네. 2017년 트랙 대가리 받고 자살하자입니다. 네, 그냥 그 줄여서 대박자라고 부르긴 하죠. 맞습니다. 노래 제목이요. 이 노래가요. 나온 지 1년 만인 작년 여름에 잠시 화제가 되었습니다. 네. 이건 어른계에서 그렇고요. 어린이계에서는 꾸준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네. 네. 이 노래를 누가 처음 그 어린이 세계에 소개를 해서 그 수십만 어린이들이 이 노래를 막 즐겁게 부르기 시작했는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막 팽이 영상이나 슬라임 영상을 보다 말고 네. 갑자기 연관으로 뜨는 겁니다, 이게. 네. 네. 그래서 아이들이 봤어요. 네. 재밌어요. 따라 불렀어요. 따라 부릅니다. 네. 네. 그렇게 처음으로 이 노래를 따라 부른 어린이는 좋게 말할 때 우리 XSFM에 제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좋게 말할 때. 좋은 말로 할 때요. 최근에 그 작년부터 꾸준히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 우리 정부가 이 노래를 청소년 유해 매체로 지정, 사실상의 금지를 했죠. 그렇습니다. 네. 이 노래 가사뿐만이 아니라 제목도 그래요. 자살하자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는데. 맞습니다. 그런 노래를 어린이들이 자꾸 따라 부른다는 이유였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와가지고 이 노래를 통제하고 못 듣게 한다고 이미 입에서 입으로 퍼진 노래를 막기는 어렵죠. 저도 뭐 어렸을 때 한 5세, 6세 정도 혹은 좀 늦어도 한 7세, 8세 정도 무렵에 그 막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같은 노래들을 부르곤 했었는데 전우는 죽어도 돼. 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정말. 그렇잖아. 좋은 소대원이 아니에요. 아니 태정태세 문단태도 다 죽었어요. 그 뒤에 왕도 다 죽었어. 근데 이제 흔히 이제 자살송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 이 노래는 네. 사실은 이게 원래 동요가 아닙니다. 이게 그 노래의 그 곡조가 굉장히 어린이틱하게 어린이들의 마음을 막 사로잡을 만한 그런 강력한 카리스마를 갖고 있는 노래인 건 맞지만은 가볍고 발랄한 곡조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고요. 말 좀 잘 만들어내봐. 네. 사실은 이게 원래는 그냥 상당히 좀 웃긴 컨셉의 인디밴드 노래이죠. 이것이 시사 이슈로서의 대박자송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네. 이 노래는 곡조가 가볍고 발랄하여 내용과 무관하게 아이들이 좋아할 노래다. 그러한 의도로 만들어진 노래는 아닐 거예요. 당연히 어른들을 위해 만들었겠죠. 아주 소수 어른들. 네. 수십만 어린이들이 이 노래를 따라 불렀어도 정작 이 인디밴드가 돈을 얼마나 벌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음반이 그렇게 막 나가거나 그러지 않아요. 왜냐면 어린이들은 소비 주체가 아직 아닙니다. 노래 단 하나 10만 100만 뷰 가지고 나올 수 있는 돈은 큰 돈이 아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네. 실제로 이 노래의 가사를 들여다보고 있으면 이 노래를 들어줬으면 하는 혹은 이 노래를 부르는 화자의 주체가 되는 네. 사람은 이 20대 청년들이죠. 맨 마지막쯤에 나옵니다. 이 와중에 핸드폰비 때문에 텅장됐네. 나는 22살 삼수생의 공익새끼. 네. 그런 가사가 어린이가 들어갑니다. 아니에요. 네, 어린이가 아니에요. 가사의 조금 더 뒷부분으로 가면 어차피 조진 인생인데 먼지가 될게. 우리는 똥똥똥똥보다도 못하네. 이렇게. 근데 또 똥은 비료라도 되지. 우린 먼지가 되네.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고생이 많은데 우리도 거기에 가세해서 더욱 미안해. 라는 가사가 들어갑니다. 주제는 뭘까요? 우리는 팝을 평생 들어봤기 때문에 노래를 평생 듣고 살았기 때문에 네. 이것과 비견될 만한 주제의 곡들을 너무 많이 합니다. 네. 라디오헤드의 크립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원타이틀의 자살. 원타이틀의 자살은
다 잘렸잖아요, 네, 가사가. 내래 안녕히 계세요. 모두 다 작아질 때까지 작아진 자신의 자아를 노래합니다. 네. 네. 낮아진 자존감. 특히나 이제 한국에서 국내에서 그러한 주제로 주로 그 많은 곡을 썼던 뮤지션이 달빛 요정 만루 역전 바뀌었죠. 역전 만루 네. 홈런이라고 있죠. 네. 그러한 그 주제와 그러한 어떤 그 낮아진 자존감. 네. 그리고 인생의 실패를 받아들이는 그런 그 한 개인, 몰락한 개인으로서의 태도 등등은 인디 음악의 어떤 한 축을 구성하는 오래된 전통. 네, 그런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신촌이면 신촌, 홍대면 홍대, 요즘은 망원동이면 망원동. 네. 그 지역을 떠도는 이제 내리누르는 삶의 무게를 공통되게 느끼는 젊은이들의 감성입니다. 네. 네. 그런데 왜 크라잉넛의 다죽자 같은 노래는 어린이들한테 그렇게 인기가 있지 않고? 이게 질문입니다. 네. 크라잉넛의 다죽자는 어린이들이 부르기 너무 어려워요. 그게 어렵습니다. 네, 기교가 있지는 않지만 소리를 꽥꽥 질러야 되는데 어린이들이 그게 힘들거든요. 이 방송을 듣고 있는 크라잉넛의 김인수 씨도 동의할 겁니다. 심지어 크라잉넛의 다죽자에는 모기, 토끼, 소년, 소녀들아라고 하잖아요. 아, 그럼요. 그 직접적으로 네. 어린이들을 향해서 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모기, 토끼, 소년, 소녀들아. 네. 모두 추락해서 지구를 박살내자. 아주 끔찍한 가사를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린이들은 관심조차 두지 않습니다. 크라잉넛 멤버들이 슬퍼할 시간입니다. 그 어린이계의 탁월한 평론가 분들은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네, 어린이들 중에도 평론가들이 있죠. 저 노래는 이 어린이계가 환영할 만한 트랙이 아니다. 네. 저 노래를 듣는 감성은 뭐냐면 아재들이야. 벌써 3, 40대들이 저녁 때 술 먹기 전에 부르는 노래다. 네. 저기서 죽자는 말은 죽자는 말이 아니다. 술이 너무 좋단 소리다. 네. 이 대가리 받고 자살하자라고 정말 노래 제목만 해도 아이고 무시무시합니다. 하지만 이 밴드 이름은 교문화 병아리, 교문, 교육 문화. 네. 사실은 그렇게 무시무시한 밴드가 아니라 상당히 온건한 밴드일지도 몰라요. 네. 이 노래는 어린이들이 따라 부르기가 매우 쉽고 어린이들이 입에서 입으로 부르기에 매우 쉽기 때문에 크라잉넛의 다죽자와 달리 그 어린이들이 수십만 어린이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다 같이 막 즐겨 부르고 있다. 즐겨 부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노래가 규제 대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어린이들은 가사에 의해서 이 가사를 듣고서 어린이들이 그 정서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 어린이들의 내적 세계는 그 노래 가사에 좌우되지 않고 네. 노래의 분위기에 따라간다는 이야기를 꾸준히 드렸는데 이 노래의 가사를 어린이들이 과연 얼만큼이나 생각하고서 듣겠습니까? 얼만큼이나 생각하고 이걸 노래를 부르겠느냐라고 하는 의문을 한번 던져볼 수가 있죠. 한 몇 년쯤 전, 한 7, 8년쯤 전에 제가 이제 가까이 지내던 어린이 친구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다들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범죄자가 되었어요? 아니, 아직은 그냥 벌써 범죄자가 되면 굉장히 곤란하고요. 네. 아직은 지금 교복을 입고 있는 나이인데요. 네. 그 어린이들이 그때 그 당시에는 이제 그 땡와 그 노래 가사 정말 건전합니다. 네. 그 노래를 듣고 돈을 빌려야겠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아요. 하지만 40대가 되면 압니다. 저건 내 간과 콩팥. 그 캐릭터들이 간과 콩팥이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아니, 모두가 그렇게 믿어요. 모두가 그렇게 믿어. 아무도 그렇게 말 안 하는데 모두가 그렇게 믿는다고. 내가 갚지 못하면 쟤들은 나야. 라고요. 걱정 마세요라고 그 노래 가사에 들어가지만 네. 이미 그 노래에 따라서 네. 땡과 머니를 필요로 할 때는 이미 굉장히 컸다는 큰 걱정을 하고 있어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럼요. 그런데 어린이들은 그 노래를 아주 밝고 경쾌하게 마구마구 부릅니다. 네. 그때 바른미래당의 김수민 의원은 이걸 막자는 법을 넣었을까요? 아니요, 모두가 비웃었을걸요? 근데 네. 지금은 왜 안 그럴까요? 그런 생각입니다. 사실 그게 대박자, 이제 자살하자는 그런 가사가 들어있는 노래를 어린이들이 흥겹게 부르는 걸 보면은 어른들의 입장에서, 어른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시겁합니다. 예, 되게 시겁하고 쇼킹한 그런 장면이죠. 네. 근데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을 한 게 이제 7, 8년쯤 전의 일인데 어린이들이 땡과 머니를 부르면서 막 고무줄놀이, 그때는 고무줄놀이가 아니고 좀 약간 뭔가 다른 이렇게 막 뭔가 이제 손에서 발사해가지고
빙글빙글 도는 것들이 있는데 그렇죠. 그런 걸 하면서 그 노래들을 막 부르는데 네. 되게 이상했어요. 아, 이것이 포스트 자본주의 세계구나. 실제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어린이 세계에 반영이 되는 거지. 어린이들이 거기에 무슨 어떻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와, 우리나라 정말 막 무슨, 막 사채 쓰게 생겼다, 막, 제2금융권에서 막 돈을 빌리고, 막 우리 집안 다 말아먹게 되고, 막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서 그 노래 부르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리하여 이해에 도달합니다. 60년대에 40, 50대였던 우리네 어른들은, 아이들이 고무줄 하면서 군가 부르는 거 보고 무서웠겠구나. 그럴 수 있었겠다. 제가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요. 네. 노래를 해석을 지멋대로 막 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무서워하는 어른들의 반응조차 매우 티피컬한 것이다. 무슨 세상에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보통 쓸모없다. 제가 지금 말씀 이렇게 나누다가 지금 곰곰이 기억을 좀 이렇게 해보니까, 제가 교회에서도 뭔가 노래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뭘 노래했을까요? 내게 강 같은 평화 뭐 그런 거죠. 그렇죠. 사실 근데 그 내게 강 같은 평화가 그게 좀 이제 그런 프로 업계에 계신 분들이 많이 부르잖아요. 출소하실 때 한쪽에 이제 성경책 끼고 나오시는, 이렇게 어깨가 이만큼 다 굳어 있고. 두부 주면서. 네, 등판에는 그 예술작품이 그려져 있는 분들이. 그 노래를 참 즐겨 부르시곤 하는데, 네. 그건 저는 이제 이게 간단한 놀이를 하면서 어린이들과 다른 교우들과 불렀던 노래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노래를 누가 부르느냐, 그게 중요하냐. 중요하긴 중요하죠. 네. 근데 아무튼 어린이들이 뭔가 이런 노래를 부른다고 해서 그게 뭐 유해 매체인가. 조금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한번 다시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대한민국 어린이들의 수십만 어린이들의 진정한 친구로서 여러분께 드리는 의견인데요. 진실로 어린이들의 정서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한다면 대박자 같은 노래보다도 엄마가 섬 그늘에라든지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둘리 노래 등등이 먼저 금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것들은 정말 어린이들의 감성에서 봤을 때는 서글프고 공포스럽고 굶어 죽는 노래 끔찍하고 아빠 없는 노래. 그냥 서러워요. 엄마 멸종된 노래. 그래요. 이렇게 진짜 됩니다. 엄마 멸종은 진짜 슬프잖아요. 아니, 우리가 조실 부문은 들어봤어도 멸종 부문은 못 들어봤잖아요. 근데 늘 듣고 있었어요. 둘리의 어떤 한 에피소드에 보면 도우너 코가 빨간 친구 있잖아요. 네. 도우너의 그 악기를 아마 타고 도우너의 부모를 찾아가는 내용이 있죠. 둘리의 부모를. 네. 근데 어떻게 뭐 잘못돼가지고 결국 이제 현실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이제 둘리가 막 엉엉 울면서 엄마 하고 그러는데 거기서 그 엄마가 둘리를 막 찾아다니면서 둘리야. 그건 진짜 무서워. 네. 장난 아니죠. 제가 지금 이게 진지하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웃기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가볍게 듣지 마십시오. 네. 여기까지죠. 네. 더 입을 털어봤자 뭐. 대박자. XSFM입니다. 안 괜찮으시죠?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무르핀이라면 도움을 드릴 수 있어요. 관절 건강엔 무르핀이니까요. 우리 가족 피부와 모질은 트루패밀리 마유와 홀스미트. 가장 수준 높은 반려동물 간식 트루패밀리. 사랑하는 가족에게 트루패밀리를 주세요. 이 대박자성이 유행할 때 또 같이 아이들 사이에서 유행을 했던 곡이 아이콘의 사랑을 했다였어요. 그 지금도 유행해요. 네, 그러니까 대박자성이나 아이콘의 사랑을 했다 둘 다 아이들이 부르기에 좋게 만들어진 노래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부르기 좋게 만들어진 노래는 우리도 부르기 좋아요. 아이콘 의사랑했다. 사랑을 했다. 우리가 만나. 좋다니까 노래 좋다니까. 네. 노래 좋아요. 자, 이상평론을 오랜만에 들으니까 이 오래된 청취자 여러분들도 적응이 안 되시죠? 그리고 처음 들었던 청취자분들은 이게 뭔가 싶으시죠? 이상평론은요, 출연자가 막 던지고,
청취자가 훌륭해야 되는 방송입니다. 네. 청취자가 잘 알아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훌륭하기 때문에 이렇게 막 던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훌륭하다는 걸 저희는 맹신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말이에요. 제가 이제 그 고해성사를 좀 하자면, 그전에는 막말하는 뮤지션이었던 주제에, 그 아시를 만든 다음부터는, 실제로 사회에 해악이 될 수 있는 어떤 컨텐츠들에 대해서 가끔 얘기를 한 적도 있죠. 네. 그 얘기 할 때마다 찔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있었습니다. 우리가 평론을 하는 거지, 법적으로 이걸 막으라고 하는 게 아니다. 아니 뭐 이게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죠. 이 노래 어린이들이 이걸 부르는 세태에 대해 가지고 비판할 수 있죠. 하지만 대부분의 시사 프로 2018년 여름에 나왔던 시사 프로들은 이 대박자송을 막자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막 내가 이거 막자고 청원했다 이렇게 말하는 평론가, 뭐 심리학자, 뭐 청소년들, 그 어린이계의 건강을 염려하시는 이런 권위자분들이, 예, 그쪽을 많이 연구하신 분들이 나와가지고 내가 청원 넣었다 이거. 그분들이 얼마나 어린이들의 마음을 알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분명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김수민 의원은 모릅니다. 예, 이걸로 마케팅을 좀 했던 김수민 의원은 절대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 손희상 선생이 얘기하지 않으셨던 부분 중에 중요한 것은, 이것은 어린이계의 일만이 아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다라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좀 더 진중하게 바라보고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 노래가 되게 몰락한 개인을 다루잖아요. 특히 이제 그게 이제 어떻게 몰락했냐면은 이제 경제적으로 몰락한 상황인 거죠. 그리고 대박자 송이요. 이 학교 앞 병아리 밴드 음악의 컨셉 자체가 전부 다 그렇더군요. 네. 이 몰락한 개인이 학교에서부터 그렇게 만들어졌고, 학교 앞에 병아리 같은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음악에 집어넣어요. 네. 그리고 그게 다 발랄해요. 실제로 사회가 그렇지 않게끔 만들면 그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게 원론적이지만 제 얘기예요. 당연합니다. 네. 네.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2019년 2월에 이상평론이었습니다. 그 노래 아세요? 어떤 노래요? 일본에서 태어나 이름은 3338선을 넘어서 사람들을 죽이고 오락실에 들어가 6662호를 일으켜 777갑산을 넘어서 888다리가 부러져 10초 안에 깨꾸닥. 예, 그런 노래가 어린이 세계에 있었고, 이런 노래도 있었죠. 일러라 일본에 가서 죽어라 이런 노래도 있었습니다. 이 노래를 전국의 초등학생들이 다 부르고 다녔어요. 저 가사 아직까지 기억하는 거 봐요. 만약에 이제 부모 여러분, 청취자분들 중에서 아직까지 아이들이 고무줄할 때 그 노래를 부르고 있다면 아직도 한국은 전쟁 영향권을 못 벗어난 거고, 부르지 않는다면 그건 이제는 전쟁이 문화의 소재가 되지 않는 것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꽤나 중요한 인디케이터가 되는군요. 네, 어린이 친구들이 그 노래를 부른다고 해서 지금 윤세민 기자가 그 노래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고, 지금도 바로 딱 입을 열면 바로 나오지만, 그렇다고 해서 윤세민 기자가 뭐 어떻게 잘못되게 자라났느냐? 아니죠. 지금 윤세민 기자를 보세요. 얼마나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정돈돼 있고. 그리고 윤세민이 잘못됐다면 그건 그 노래 때문은 아닐 겁니다. 그렇죠. 네. 다른 요인이 있었겠죠. 네. 그렇게 됩니다. 뭐요?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동료 시민 여러분, 어린이들의 친구이자 수십만 범죄자들의 친구인 저는 어린이들의 순수한 마음과 범죄자들의 순수한 욕망, 나름대로의 질서를 양쪽을 이해를 하고 그 진정한 친구로서 이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였습니다. 네. 목요일에 그것은 알기 싫다였고요. 에미넴의 Lose Yourself는 에미넴의 커리어에서 가장 큰 히트곡이죠. 이게 사람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노래로 정말 유명합니다. 실제로 많은 스포츠 구단들이 이 노래를 오랫동안 틀었고, 운동선수들이 정말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살증후군에 시달리게 하는 노래로도 매우 유명합니다. 실제로 노래의 내용은요, 음미해 보면 도전 정신에 대한 예찬이 거의 이래서 끝입니다. 근데 이 노래를 노래 제목과 악기 음색만 듣고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을 맹랑맹이라고 비웃어야겠습니까? 혹은 우리가 케어해줘야 할 존재라고 생각하고서 시혜적인 시각을 가져야겠습니까? 이게 저의 오늘의 질문이었습니다. 이상평론으로 꾸며드린 목요일에 그것은 알기 싫다였습니다.
윤세민 에디터와 유승균 PD였고요. 손희상 선생은 또 시간 날 때 뵙겠습니다. 네. 어릴 적에 또 무슨 얘기하려고? 혹시 김민지 전설 아세요? 네? 아, 천 원짜리 지금 네. 접으면 한국 조폐공사 사장 아들이 딸이구나. 네네네. 네. 그거 듣고 나서 돈 보면 진짜 무서워요.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그거 핫다리가 손이지? 네. 그리고 저기 100원짜리 거꾸로 해가지고 보면은 이렇게 비명 지르는 사람이고. XSFM입니다. I, D, W, K